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를 중심으로 최근 여러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을 끌어안거나 경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거나 실질적인 정책들을 선보이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다며 셀프 디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6차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혁신안을 발표를 하는데 나름의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정당 지지도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예. 최근에 지난 7월 25일에서 6일 이틀간 조원 CNI가 실시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ARS 조사 결과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21.8%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당파층 같은 경우가 33.3%,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36.3%로 거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8.6%인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21.8%는 사실은 저게 이제 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대 후반부터 뭐 2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을 보면은 지난 4월 29일 그 재보선 패배,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내려앉은 그 20% 초반대의 숫자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조원 CNI가 한 그 정기조사에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하고 야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길 바라느냐. 그게 이제 야당 승리를 바란다는 의견이 49.1%로 그 여당 승리를 바란다는 39.7%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지금 당의 지지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좀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무당파 쪽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흐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를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혁신안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동을 주거나 뭔가 마음을 울리는 이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정당 지지도의 그 비율을 좀 그냥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한 4 정도 된다면 그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3, 그래서 4대 3대 3 이런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사안이나 그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무당파 쪽으로 빠졌다가 또 당 지지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 초반대를 유지하는 거는 새정치연합이 지금 계속 개혁과제라든지 혁신 방안들을 내고 있지만 그게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세비를 줄이고 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방안이 공감도를 떠나서 일단 좀 눈에는 띄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방론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눈에 띄었고 또 수도권의 그 4선 이상의 그 중진들의 용태론 이런 것들이 좀 눈에는 띄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또 이게 여당과 또 합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영입 인사인 그 손혜원 그 홍보위원장의 셀프 디스가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셀프 디스라는 게 네. 회자는 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림으로 이렇게 회자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라도 관심을 좀 끌어들이는 게 사실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프 디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가볍게 내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정당이나 정치에서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정치연합이 여지껏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입된 전문가가 그거를 좀 시도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줬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안 말고더라도 보면은 이 지금 새정치연합이 왜 이렇게 그 관심과 그 주목을 못 받는지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치열하게 붙어 있는 게 현수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이 현수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신임 홍보위원장도 지적했다시피 디자인이라든지 글자 서체라든지 사이즈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새정치연합의 그 실무진, 정당의 어떤 실무진들이 이런 어떤 그 밑바닥에서의 그런 어떤 변화하는 흐름들을 젊은 감각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관심과 그 공감도 같은 걸 받지 못한다는 그런 좀 걸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뭐 경제라든지 당연히 지갑을 채워준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심판론 위주의 굉장히 좀 막연한 두루뭉술한 이런 문구들이 많은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업자께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 이를 통해서 어떤 이 밑에서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라든지 젊은 감각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의 가장 그 큰 문제였던 게 그 지도부가 안정된 지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07년 대선 패배 이후로 지도부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뭐 몇 달 사이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정당의 주요한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정당이 해야 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이게 좀 유지가 되지 못하고 맥이 끊기고 그러면서 감각을 또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저 핵심적인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축구를 치면은 그 수비수들이 서로 막 말을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교정을 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근데 분당 이야기가 또 다른 지금 새정치연합의 계속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하는 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이 기정사실화 될까요? 일단은 분당은 당장 기정사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천정배 의원의 행보나 그분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내용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천정배 의원이 그 이제 8월 말 안에 분당의 어떤 계획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천정배 의원 주변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보다는 천정배 의원이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깃발을 내걸고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정배 의원은 좀 기존의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그 의견이 여론이 있어서 이분이 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하고 그것이 신당 창당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소속 연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더 행보로 더 주목해 보고요. 네,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현재 방미 중입니다. 그런데 큰절을 하고 또다시 색깔론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유승민 그 찍어내기 사태 이후로 이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그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도 그 유엔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대선 주자라는 게 특히 여당의 대선 주자라는 거는 미스코리아가 왕관 이어받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뭐 9룡이니 8룡이니 해서 그 좁혀지는 과정을 굉장히 치열하게 갖고 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내 경선에서 거의 굉장히 치열한 당내 투쟁을 전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의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그 구사하는 여러 단어라든지 말들이 지금 계속 좀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조금 서커스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같은 거는 그러면은 서커스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삐에로냐? 이런 또 역풍 같은 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좀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의 현장이라는 거는 가장 그 세련되면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집권당의 대표가 개념 없이 막 던진다는 그런 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과연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의 반열에 지금 물론 1위지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꾸러졌던 걸 우리가 역사에서 봐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외교 같이 이렇게 국익과 직결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금 결격 사유로 국민 인식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치고 올라올까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총선이 굉장히 바로미터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자기 역할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 문제를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먹혀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그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일단 리얼미터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서 신뢰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의견이 한 58.2%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조원 CNI가 실시한 조사를 보더라도 최근에 불거진 국정원의 국민 사찰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7.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갖고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그 외부에서 그거의 어떤 파헤치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그 고름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 국정원 직원이 현재 굉장히 석연치 않게 죽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하라고 했을 때 나만 혼자 뒤집어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문제가 이 외부에서 어떤 외부 충격으로서 이것이 해소된다기보다는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어떤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이 상당히 심사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내부 고발, 어떻게 보면 내부 이제 휘슬블로우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어서 여태까지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버틴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외부에서의 충격이 계속해서 있어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국정원 직원의 문제에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댓글 사건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정한 애국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흐름으로 변질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 흐름이 저는 공존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 또 이런, 지금 이게 벌써 두 번 이런 이상한 흐름이 있었는데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무리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